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과학 수업 문예TV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유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페이지 185쪽에 우리 이 탐구를 해볼 건데요. 사실 우리가 가계도 자료 해석을 해서 조사를 해서 탐구를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180 몇 페이지를 가실 거냐면요. 모의 활동으로 알아보는 유전 현상 단어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8페이지를 먼저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개 가계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지우고. 그래서 보조개 가계도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 자, 어느 게 우열인지, 어느 게 우성인지, 어느 게 열성인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조개가 있는 게 우성, 없는 게 열성이면, 있다는 거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열성이니까 소문자로 표현을 해보자고 아마 밑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열성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열성이면 소문자 이렇게만 있어야 되겠죠? 없는 걸 열성이라고 이미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여기도 열성이고 얘도 엄마한테서 왔고 얘도 아빠한테서 왔겠죠? 얘도 엄마한테서 왔고 얘도 아빠한테서 왔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열성인자 하나가 엄마한테서 있었으니까 열성인자 하나가 아빠한테도 있어야겠죠. 근데 아빠는 보조개가 있는 걸 우성이라고 놨죠, 지금? 아이고. 보조개가 있는 걸 우성, 없는 게 열성이니까 있는 걸 우성으로 놨기 때문에 대문자 A로 들어가서 우성과 열성이 만나면 우성으로 표현이 된다까지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는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올 거고 얘도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올 거고 근데 얘가 열성인자가 나온 걸 보니까 이 열성인자는 또 아빠한테도 또 있었겠구나. 그래서 이것과 이렇게 두 개의 방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있는 게 우성, 없는 게 열성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설정을 잘 했네요. 그래서 우열관계 있는 게 우성, 없는 게 열성이 되겠습니다. 계속 깜빡깜빡거리네.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귓불 모양 가계도를 가볼게요. 분리형이고 부착형이 있어요. 선생님은 일단 분리형을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좀 너무 깜빡거려서 이렇게 놔서 해볼게요. 분리형과 부착형이 있는데 선생님은 분리형을 우성으로 놓고 부착형을 열성으로 놔볼게요. 그러고 그 다음에 깃불 모양 유전자를 이 대문자 B와 소문자 B로 표시하라고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성인 거를 이렇게 표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열성인 건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깃불 모양 가계도에서 얘가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분리형이 우성, 부착형이 열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성과 열성이죠. 그랬더니 이거는 이런 식으로 열성인자만 있을 거고 우성인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서 열성인자를 갖고 있는 애가 있죠? 그렇다면 얘가 열성인자가 있으니까 여기도 열성인자를 하나 갖고 있는 애가 있겠구나. 왜냐? 얘는 생식세포가 B만 있었을 건데 얘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야지 얘네 둘이 만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우성인자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괜찮죠? 그 다음에 열성과 열성끼리 만나면 열성만 나오게 됩니다. 이건 배웠지? 그 다음에 우성과 열성이 만났을 때 이렇게 또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둘이 만난 걸 보니까 얘는 이거 혹은 이거일 텐데 여기 있는 열성인자는 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여러분 분리의 법칙을 잘 생각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유전형을 갖고 있다면 생식세포에는 이것과 이것 두 개로 나누어져 있고 다른 생식세포에 뭐가 있는지 결정을 해서 둘이 만나도록 해야 하는 게 이 가계도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봤고 선생님이 이것도 처음에 잘 설정했네요. 그래서 분리형이 우성이고 부착형이 열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면 처음부터 다시 보면 되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위의 모양을 안 풀었기 때문에 위의 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유전현상을 연구하는 방법 중 특정 형질의 우열관계를 판단할 수 있고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형을 알 수 있는 거 가계도 조사. 그 다음에 쌍둥이 연구를 하면 유전과 뭐가 특정 형질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랬지? 유전과 환경 둘 중에서 뭐가 이 특정 형질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사람의 유전현상을 연구하기가 어려운 까닭을 원자의 특징과 비교하여 설명을 해보라 그랬는데 어려운 까닭이 뭐였지? 교배가 불가능하고 자손의 수가 많지 않으며 또 세대가 길어서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위쪽으로 올라가서 답을 쓴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여기 이쪽 요거과 요거 이거를 답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하나 더 갖고 온 게 있어요. 뭐냐면 쭉쭉 내려가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요. 이거 핵심 질문 이걸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미맹과 ABO식 혈액형 생명이 유전되는 원리는 어떠할지 생명 유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유전 현상의 특징은 무엇일지 우리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먼저 미맹 유전에 가서 가볼게요. 미맹은 맛을 잘 느끼지 못하는 거죠. 미맹인 아버지와 정상인 어머니가 만나서 봤더니 다 정상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때 유전자형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미맹과 정상이 나왔는데 열성과 그럼 미맹을 열성이라고 해봐요. 열성과 우성이 만났더니 다 우성만 나왔어? 그러면 이 어머니의 우성 유전자가 굉장히 세구나, 우성만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성과 우성이 만나서 이 우성이 나오게 된 거죠. 우리가 노란색 순종과 초록색 순종이 만나서 노란색만 나왔던 것처럼 아버지 열성인자인 미맹을 가지고 있는 것과 정상인 어머니, 우성인자만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 사이에서는 모두 다 정상인 아기가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따로 해볼게요. 자, 정상인데 미맹 유전자도 가지고 있고 정상인데 또 여기 미맹 유전자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어떤 애들은 정상이 나올 거지만 또 어떤 애들은 미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상인데 미맹이다. 우리가 자손 1대를 자가수분 시켰을 때 3대1의 비율로 나온 것과 지금 비슷하게 열성인자를 가지고 있는 우성, 열성인자를 가지고 있는 우성을 결합을 시키면 우성인자 3개와 열성인자 하나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맹 유전을 볼 수가 있고 우리 혈액형 유전으로 갈게요. 자, 아버지가 A, B형입니다. 어머니도 A, B형이죠. 다음 세대에서는 A형이 나올 수도 있고 AB형이 나올 수도 있고 AB형이 나올 수도 있고 B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A형이라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A형은 A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열성 인자인 O형이 있을 수도 있어요. B형도 B일 수도 있지만 열성 인자인 BO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O형 같은 경우는 O형, 열성 인자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AB형은 A, B를 가지고 있으면 A, B형이 된다는 걸 일단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요, AB형과 AB형이 만났으면 AB형과 AB형이 만났으면 나는 생식세포가 A, B로 나누어져 있을 거고 얘도 A, B로 나누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죠. 그래서 A가 하나 나오고 AB가 하나 나오고 BA가 하나 나오고 BB가 나와요. 그래서 A형 하나, AB형 둘, B형 하나에 이런 식의 자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그냥 유전자형으로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한 A형이지만 열성 유전자인 O형을 갖고 있는 어머니와 A형이지만 열성 유전자인 O형도 갖고 있는 아버지를 봤을 때는 A랑 O가 따로 들어갈 거고 A랑 O가 따로 들어갈 거니까 A형과 O형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B형과 AB형이 만나면 A형과 B형이 나올 거고 A형, B형, AB형이 모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O형이 나오게 할 수는 없나요? 열성 인자만 가지고 있거나 열성 인자만 가지고 있으면 O형만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A형을 가지고 있고 내가 A형을 가지고 있어도 O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하고 생명유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생명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조금 달라요. 여태까지는 알파벳으로만 표현했는데 X, Y가 표현이 됐네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조금 어려워. 정상인 아빠는 XY, 우리가 XY가 남자로 표현되는 건 알죠? 근데 이 X에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자들은 XX잖아요? 이때는 생명 유전자가 없으니까 정상인 건 알겠어. 근데 여자가 정상으로 표현이 되려면 생명 유전자 XX가 모두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정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남자는 X 이거 하나 생명 유전자 하나만 가져도 생명이지만 여자는 두 개 다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생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얘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볼게요. 아이고. 자, 이걸 기억하면서 가면요. 정상이지만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와 정상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만나면 딸들은 정상이지만 아들 한 명은 생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이 X 생명 유전자가 아들에게 전달될 경우에. 그 다음에 생명인 아버지와 정상인 엄마가 만났다면 딸들은 다 정상일 거고 그 다음에 아들들도 다 정상일 거예요. 왜냐? 아들의 X 유전자는 엄마에게서 왔을 거니까. Y 유전자 하나만 아빠 쪽으로 받았겠죠. 그러니까 X는 엄마 거를 받아서 다 정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생명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만난다면 딸들, 아들 모두 생명을 띠고 있겠죠. 자, 여기 좀 어려워요. X 이렇게 하면 생명이고 여기는 X 생명 유전자가 없고 얘는 생명 유전자가 하나 있으면 생명이 아니고 두 개 있어야 생명이다. 그럼 정상과 정상이 만난다면 아들은 생명이 나올 수도 있다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이렇게 유전자가 그냥 체세포뿐만이 아니라 이런 X, Y 같은 생식세포 그것을 통해서도 사람의 형질이 유전되는구나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모를 땐 온라인 클래스를 다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께 질문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여기 몇 페이지입니까? 191페이지를 풀어서 라이브 워크시트로 풀어주세요. 라이브 워크시트 선생님이 링크 올려놨죠? 저번처럼 이거 풀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전 단원이 조금 많이 어려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우성과 열성 그리고 유전자형을 표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선생님이 방금처럼 많은 것을 예시를 띄워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겠네 라고만 하지 마시고 직접 해보셔서 내가 이 유전자를 잘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